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익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장기 투자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꼭 점검해야 할 기준을 자연스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인트로 끝날 즈음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방향의 투자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수익률이라는 숫자부터 봅니다. 연 10%, 15%, 어떤 사람은 20%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죠. 지금 얼마를 넣으면 몇 년 뒤에 얼마가 된다. 이런 계산을 해보면서 기대에 부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 계산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계산기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르는 해도 있고 떨어지는 해도 있고 몇 년씩 정체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 대부분이 중간에 방향을 바꾸게 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ETF가 뭔지 몰라서도 아니고 분산 투자의 개념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남들은 더 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결국 손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기 투자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률이라는 단어를 잠시 내려놓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건 미래를 맞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건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 투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시장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시장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리가 작동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게 장기 투자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구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장기 투자를 수익률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어떤 자산이 올해 가장 많이 올랐는지 이런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기 투자는 탈락하지 않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투자는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고 주변에서 성공 사례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런 투자는 대부분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수익률이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하락이 왔을 때입니다. 그 하락이 내가 예상한 범위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순간부터 투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예측 가능성이 높은 투자는 처음에는 심심해 보입니다. 큰 수익을 약속하지도 않고 화려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을 따라가고 정해진 규칙대로 투자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추종하는 ETF 몇 가지만 분산 투자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추종 ETF라는 건 특정 기업이나 특정 테마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성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의 성장은 결국 인류의 생산성과 기술 발전을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추종 ETF 몇 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구조가 단순해지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관리하기 쉬워지면 규칙을 지키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킬 수 있으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ETF의 개수가 아닙니다. 2개냐, 3개냐, 4개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자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역할이 겹치지 않고 명확해야 예측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ETF는 성장이라는 역할을 맡습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전제 위에서 자산을 키우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주식형 자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을 섞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이 아닙니다.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락장이 왔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완충 장치입니다. 이 완충 장치가 있으면 하락장을 견디는 난이도가 크게 내려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당이나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안정과 현금 흐름을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있다는 건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계좌가 잠시 마이너스가 되어도 그래도 뭔가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게 역할이 나뉜 자산 몇 개만으로도 장기 투자를 이어가기에는 충분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산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리밸런싱 타이밍도 헷갈리고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피로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또다시 불안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최악의 해에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하락이 왔을 때 매번 처음 겪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감정이 요동치게 됩니다. 반대로 미리 생각해둔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는 하락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 이 정도는 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계획의 일부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시작할 때 기대 수익률보다 먼저 정해야 할 건 낙폭의 한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하락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기준 없이 수익률만 보고 자산을 선택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시장 추종 ETF 몇 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선택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미 수많은 데이터와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를 받아들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큰 수익을 올리고 누군가는 화려한 성과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균을 꾸준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라는 게 결코 나쁜 성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액티브한 시도들이 평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불안만 더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균을 받아들이는 건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투자는 삶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월급을 받고 지출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투자까지 늘 긴장 상태로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구조는 삶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 추종 ETF 중심의 단순한 포트폴리오는 투자에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해 줍니다. 매일 시황을 보지 않아도 되고 종목 하나하나를 점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한 날에 정한 금액을 정한 자산에 투자하면 됩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투자 자체가 일상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장기 투자는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된 투자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자 방식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성은 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타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 시장이 주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수익률보다 예측 가능성을 먼저 챙기자. 그리고 그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시장을 추종하는 ETF 몇 개로 단순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장에 조금 더 비중을 둘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안정에 조금 더 비중을 둘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나왔느냐입니다. 내가 불안하지 않은 구조인지,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구조인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투자는 결국 숫자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싸움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구조를 만드는 게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 출발점으로서 예측 가능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